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월요일 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희 프리덤 뉴스에서 신간 서적으로 소개한 적이 있고요. 제가 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그 장영하 변호사님, 김부선의 변호인이고, 어떤 장영하 변호사님이 이 책을 써냈다. 그래서 뭐 저도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교보문고라든지 굿바이 이재명으로 검색하면은 책의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출판사의 책 소개글, 그 다음에 추천글로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미망인의 추천글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전에 그 제가 이, 이 책의 출판사, 지우 출판사가 어, 소송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작가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지금 저도 아직 주문해놓고 배달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로서 그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신청서를 이제 검토를 봤습니다.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은 아직 기사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단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굿바이,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굿바이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 띄우는 송영길, 문 대통령과 굿 이렇게 나왔는데 문 대통령과 빠이빠이 한 거 아니냐? 응? 굿바이 문재인 해서 이재명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당대표 대선 후보 두 사람은 아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소 고발에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 책을 써냈던 저자 우리 이영훈 교수님을 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데 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도 개최하고 말이죠. 그 사건 아직도 지금 펜딩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사법 우리가 이 보면 진실에 관련돼서 진실의 장이 그렇게 넓게 널리지를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통령 선거전이 벌어지면 말이죠. 책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유명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거 막 책으로 써가지고 뭐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거죠. 근데 이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뭐 보면은 어저께 윤석열 후보의 그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 열린 공감 TV가 벌써 오래전부터 유튜브로 뭐 엄청난 얘기를 쏟아냈는데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주당이나 특히 또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성사에 능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한테 고소 고발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그랬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말이죠. 소송을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상대로 민형사 소송 걸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상대로 민형사 소송 걸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때 정윤의 미래설 관련돼 가지고 뭐 예외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의 그 법적 대응을 이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선거전에서 법적 대응팀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알 권리 차원의 도 국민들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의 사생활인데 그 대통령 후보의 사생활 중에서도 자기 친형과 관련된 정신병원 감금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으로 그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됐다가 무죄 선고로 유죄 무죄 말이죠. 정말 대법원에서 무죄 안 났으면은 후보가 못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거죠. 무죄가 났는데 어떻게 그럼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입원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 이런 입원을 하라고 했던 거야. 그럼 무죄라면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는 시도를 했는 거야 안 했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그 이재명 법원의 판결문에는 시도를 한 거, 그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새로운 이론을 권순일이가 내놨죠. 새로운 이론을 내놨죠. 어쨌든 지금 그런 어떤 대법원까지 가서 여당 집권 여당의 후보의 티켓 대선행 티켓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판결의 핵심 사안이었던 고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과 관련된 얽힌 스토리들은 충분히 공적 사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온다는데.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기소가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의화 변호사가 책을 펴낸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 관심사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책을 한번 볼까요? 예, 책을 한번 보면 이 책이죠. 제가 알라딘에서 저는 많이 봅니다. 알라딘에 신간과 중고책을 같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책값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여기 있네요. 13,000원 10% 할인해 주네요.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 책 나오기도 전에 아마 좀 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송을 제기했다. 뭐 근데 그게 나온과 동시에 준비를 해니까 나오죠. 뭐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가처분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시중에 이 책을 구입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차들이 나오고 책 속에서 내용도 나오고 추천글이 나옵니다. 추천글이 나오고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의 개인 프로필이 나오고 출판사 책 소개글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알라딘에 이렇게 책 소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이 이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이 인용이 되게 되면 이 책은 지금 매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책에 희귀본이 될 텐데 하나씩 사두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얘기를 나오면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게 지금 하나의 패턴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집권 여당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소송을 하게 되면 참으로 재판하는 판사들은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책, 이 내용은 주로 여기 추천글에도 보면은 이재명의 가족사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목차가 그렇고요. 예, 목차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재선 씨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그 입원시키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의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하려 보면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이거 자체가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고 공익에 관한 부분이고 그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가족사를 쭉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 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 점 거짓이 있다면은 허위 사실로 충분히 이건 단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진실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법정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무슨 썸씽이 있었냐 없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보면 뭐 재판 기록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뭐 취하도 일부 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책은 출판사가 책으로 일반인들 손에 판매가 된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정에서 이제 공론화가 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이제 이것이 안 좋다, 본인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이 27일이니까 아마 내일 뭐 신문기일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일 오늘이 이제 이거 접수가 된 게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전에 접수가 됐네요. 접수가 되고 신문은 북부지원에서 하는군요. 북부지원에서 네, 북부지원에서 내일 오후에 하는군요. 내일 오후에.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현철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자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법원에서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률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250, 이런, 됐네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포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포하거나 공포하게 한 자, 이런 자는 이제 처벌받는다. 이렇게 이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요거는 이제 위에가 두 개가 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목적범인데,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신문할 때, 내일 이제 재판하게 되면은,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부 다 신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판사가 그걸 다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뭐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인지 여부하고 관계없이 이 처벌받는 규정이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후보자 비방죄. 후보자 비방죄인데 제가 이거를 좀 보이도록 좀 옮겨 놓겠습니다. 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요건 사실이라고 돼 있죠. 사실. 요 위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요 밑에는 사실이잖아요. 요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허위일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팩트를 얘기해서 이제 어떤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실을 할 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에서 뭐 이런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를 이게 나가면은 상당히 좀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정하게 한 것 같아요. 당에서도 법적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여기서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어, 뭐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이, 이 소송에 걸린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예. 많은 판례들이 또 있어요. 이 판례들이 있다는 것은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해석의 여지가 없으면 판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늦은 밤이지만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민주당에서 출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을 일단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늦게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 권씩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영하 변호사님에 대해서 어, 예, 뭐죠? 예. 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하신 장영하 변호사님 요즘 뭐 이번 선거판에서는 아주 정말 어떤 뭐 소명의식을 가지신 분처럼 그렇게 어, 투쟁하고 있고 지금 어, 이 이재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장영하 변호사님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법정에서 이 유탄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진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국민의힘당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이준석 성상납 의혹 폭력 해가지고 했는데 참 정치라는 것이 참 아, 참, 어떻게 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제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성상납 의혹이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참 정치라는 게 참 추악하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휩싸였는데, 오늘 밤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 본인이 국정농단 어쩌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성상납 의혹에 한번 휩싸여 보니까 생각이 어떠세요? 어? 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에 의해 가지고 무슨 성형수술 또 무슨 저 비아그라 주술 오박남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받을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아직도 믿고 계시나요? 당신이 국정농단을 아직도 믿는다면 나는 이준석 성상납 의혹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이후에 국회의원부터 다시 도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대나무와 갈대라는 우리 박
성경 논설위원회 글을 실어놨었고요. 프리덤 논단에 우리 태블릿 PC로 재판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동환 변호사님이 우리 프리덤 칼럼진에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을 많이 써주기로 했고 잘 참으셨습니다라는 글을 쓰셨죠. 최근에 태블릿 PC 그 최서원 씨의 소송 대리인이 되셔가지고 태블릿 PC 한부 신청을 했다가 검찰에서 최서원 씨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받았고 지금 그 태블릿 PC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훈 변호사님 격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마중물 믿음의 덫이라는 신앙에 관련된 얘기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 좋은 글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하정 씨 이 남편을 잃었죠.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학생인권 옹호관이 정말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이 억울한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희 프리덤 뉴스에 이 강화정 씨의 사연을 거의 다 실어놨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기사 검색에 굉장히 유리해지는데요. 이제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요. 여기 이제 이름을 쓰시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메일 쓰시고 뭐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회원 가입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메일이라 제가 안 했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프리덤 뉴스 CMS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